선도국가 대한민국을 꿈꿔보는 시간, 장한 녀석들입니다. 오늘은 최진석 5부작 중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이라는 책을 두고 감상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학교 2기의 한상도이고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기본학교 3기 장우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이번에 오늘 다룰 책은 뭐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결의 책인데 혹시 뭐 어떻게 읽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책을, 일단,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이 좋았던 이유는, 이 책이 어쨌든 책 안에서 다른 책을 소개하는데,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혼자 만약에 읽어봤으면,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해석을 해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사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 최진석 작가님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해석한 어떤 내용을 봐서 되게 생각이 확장된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 책의 구성이 이제 어떤 인터뷰어와 약간 질문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계속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최진석 작가님의 독후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하시는 분의 질문이 저는 굉장히 적절하게 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 그런 것들 약간 현실적인 질문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인터뷰어의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좀 많이 선물한 편이에요. 왜냐면 어, 최진석 작가님의 책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난이도가 좀 있고 독서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읽으면 참 재밌고 지적 자극도 많이 되는 책이지만 독서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이라는 책은 이야기 책들을 소재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쉽게 풀어 쓴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석 작가님의 책에 입문하기에 좋은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뭐 좀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표지가 그 좀 대중적이다라고 저는 좀 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음, 책을 좀 많이 선물을 한 편인데 사실은 이것도 좀 어렵다라는 그, 그 피드백을 좀 많이 받기는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책을 많이 선물을 했던 편이고 이제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 사실 이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읽었을 때는 이 책에서 소개한 책들을 사실 거의 안 읽은 상태였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징비력도 읽고 동물농어정도 읽고 아큐도 읽고 같이 읽고 나서 또 읽으면은 더 깊은 맛이 나는 아주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기본학교 졸업 이후에 또 기본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혼자 느끼고 알게 된 것들이 몸에 쌓인 후에 또 읽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또 장한 녀석들 한다고 한번 또 읽었는데 이전에 안 보이던 게 정말 많이 보여서 이 책은 깊다. 확실히 우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자가 바라보는 고전의 해석이다 보니까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매우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상도님이 표지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지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이란 제목이랑 이 표지랑 함께 봤을 때 뭔가 이제 그냥 뻔한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표지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왜 이게 이쁘다 그랬냐면, 이것도 제 왜곡된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는 저는 좀 안 팔리는 표지 형태 디자인이 아닌가 혼자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곤 했었거든요. 네, 그것은 어,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조금 이제 갈색 톤에 네, 이제 좀 얇은 글씨가 적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잘 보면 앞에 국회의사당이 뒤집어져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쓱 보고 이 책 뭐지? 할 정도의 외관이 아닌 게 사실 저는 대한민국 읽기에 저조한 판매량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팔리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나를 향해 걷는 여걸음이 예쁘다고 했냐면, 제가 서점을 둘러봤을 때, 이제 파스텔 톤의 그런 음, 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좀 알록달록하고 하니까, 이게 좀 팔리는 디자인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최애는 그 탁월한 사회의 시선이나 어, 건너가는 자입니다. 어, 비슷한가요? 저하고 거의 네. 취향이 거의 일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 건너가는 자는 제목도 그렇고, 그게 그 자코메티 걷는 남자 그걸 약간 바꿔서 표지 디자인을 하셨다고 그 서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잘 디자인된 책이 아닌가. 저도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책 디자인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작가님의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말이 샜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이 책의 그 책 디자인을 얘기를 할 만큼 이 책은 기존의 최진석 작가님의 책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그 외관을 가지고 있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알록달록합니다. 재밌는 얘기였고요. 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1부와 2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말씀을 드리면 1부와 2부로 저 장한 녀석들은 나눠서 진행을 하고 30분씩 진행을 하는데 1부는 자유로운 감상을 나누는 시간, 그 2부는 하나의 논제를 잡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부이기 때문에 일단 자유롭게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영님은 이 책에 대해서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나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 책의 구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터뷰어와 이 작가님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작가님의 독후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꼭 하나 하시는 것이, 이제,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작가님이 그 책을 읽으시고 꼽고 싶은 한 문장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쭈그려든 심장을 확 펴라라는 것이고, 걸리버 여행기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나의 운명,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을 읽으면서 저도 이 최진석 작가님을 조금 따라서 따라하는 건 또 좀 약간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또 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따라서 한 문장은 아니고 어떤 세 줄 정도를 인상 깊었던 세 줄 정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22페이지에 그 걸리버 여행기의 독후감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다. 우리는 정해져도 나는 정해질 수 없다. 나는 호기심이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현재의 상태를 깊이로든 높이로든 넓이로든 의미로든 넘어서서 다음을 꿈꾼다. 이 문장이 저는 약간 최진석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모든 것들의 약간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인성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항상 나를 궁금해해야 한다. 근데 그 궁금함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정해져 있고 내가 뭐가 옳다, 뭐가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음 것이 생각이 나지 않고 궁금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있어야만 이 나가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아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멈추면 고이면 이제 썩기 때문에 음,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던 글귀에 대한 그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는 정말 놀랍게도, 이 책을 10번을 읽은 것 같은데, 최소. 이번에 읽은 게 마지막인데, 정말 좋은 글귀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일단 하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151페이지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그, 노인과 바다에 대한 그 인용구로 얘기를 하는데, 이 노인네에게서 오히려 존재의 당당함이 더욱 빛난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은 눈을 제외하곤 전부 노쇠했는데 두 눈은 바다 색깔을 띠고 기운찼으며 패배를 모르는 듯했다. 나는 이런 눈빛을 가졌는가? 나는 이런 눈빛을 가지려고 단련을 하는가? 음, 요런 글귀를 보면 항상 이제 작가님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아, 내 눈빛이 이런가? 난 음, 지금 살아있는가? 를 계속 돌아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게 인간으로서 사는 자의 태도니까, 저도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되게 궁금한 건데, 지금 이 책이, 어, 고전을 다루는데, 총 10권의 고전을 다루잖아요. 네. 혹시 제일 좋아하는 책 혹은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있으신가요? 음, 저는 이게 이 작가님이 마지막에 이 책의 구성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이 여덟 번째까지는 이제, 그 챕터를 세 가지로 나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부터 이소부화까지 한 챕터고, 그 다음에 아큐 정전이 또 한 챕터고, 그 다음에 증비록이 또 한 챕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챕터,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이 여덟 번째 걸음까지의 이 첫 번째 챕터를 좋아하고, 그 이유는, 이제 이 여덟 번째 챕터까지의 어떤 주제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을 꼽으라면 하나를 정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다 좋다고 생각해서 두 그런지. 개까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 저는 돈키호테하고 어린 왕자를 하겠습니다. 오, 그 이유는 일단 어, 뭐 다른 책들도 다 좋지만 돈키호테가 조금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이제 이 여덟 가지 이야기가 다 자기 자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키호테가 자기를 섬긴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키호테가 그 작중에서 약간 미쳐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돈키호테를 평가하시기를 돈키호테는 미쳐서 살았고 평범해져서 죽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구가 계속해서 제 어떤 마음속에 남고 어떤 이렇게 어떤 데미안 같은 이야기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이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교훈을 줬지만 이 돈키호테처럼 약간 진짜 미쳐서 나 자신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약간 조금 더 거친 감동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돈키호테는 조금 인상이 깊었고 이 어린 왕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최신섭 작가님만큼 해석을 해내진 못했거든요. 그냥 약간
신텍지페리라는 어떤 작가에 대해서 한 이해도 부족했고, 어린 왕자 작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는데, 저는 이, 이 최신석 작가님께서 생텍쥐페리라는 작가의 어떤 이 삶과 이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약간 결합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약간 조금 색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직접 살아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최신석 작가님이 설명하시기를 생텍쥐페리가 자신의 삶도 어떤 자기가 어린 왕자에서 말한 어떤 그런 교훈처럼 살아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아, 나도 뭐 어떤 작품 활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삶도 똑같이 그것과 일치가 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첫 번째 걸음과 두 번째 걸음의 이야기를 가장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이제 9장과 10장의 아큐 정전이랑 징비록의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개를 이제 나를 향해 걷는 열걸음을 읽고 나서 또 읽은 다음에 또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권부터 8권까지가 일종의 영웅담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영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이해를 못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경우에도 그 산티아고가 굉장히 묵묵하게 이렇게 낚시를 하고 그 존재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알아먹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작가님의 설명이 없었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감동의 크기가 저는 아큐르 정전이랑 징비록이 더 컸는데, 그 이유가 저는 솔직히 제가 아큐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아큐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나도 많이 했고, 정신승리 진짜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찌질한 삶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이랄까요? 그런 걸 많이 했고, 그 징비록의 경우에는 나도 이제 징비록에 나오는 국가를 멸망시키는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도 있고, 또 주변에 그 시류를 읽지 않고, 그리고 그 위험 사인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수많은 주변인들을 일상생활에서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리얼하다. 거의 지금의 한국 사회를 거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큐 정전을 보고는 내가 너무 많이 망가졌구나라는 거를 알고, 징비록을 보면서는 대한민국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재밌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돈키호테 이제 저희 한평에서 책 읽고 건너오기 프로그램에서 함께 읽었지만, 전 사실 돈키호테 제대로 독해도 못했고요. 네, 그때 이제 나왔던 이런저런 담론에 대한 완전한 이해나 숙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웅담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내가 좀 더 인간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저는 약간, 저 또한 약간 상도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웅처럼 살고 이 책을 다 공감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저는 이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커서 이 책이 더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상도님과 동일하게 그동안 악큐처럼 살았고, 이 증비록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약간 이 돈키호테와 약간 그 생텍쥐페리처럼 되고 싶다는 그 어떤 약간 질투 섞인 마음이 아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책들이 조금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사적을 붙이면,
제가 그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이 책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고 네, 저는 젖을 정말 너무 찌질하게 살아왔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라고 너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한상도 2.0 버전인가요? 제가 그 2.0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거 그냥 저는 유튜브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말할 때 아, 약간 뭔가 1.0 버전에서 뭔가 개선됐다고 말할 때 2.0이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저 사실 한 5년 전부터 그거를 혼자 했었어요. 아까 진짜요? 지금, 네, 1.0이다, 1.1이다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지금 진짜 뻥안 치고 13점 몇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이제 그 기본학교 이후에 좀 더 그 숫자가 빨리 올랐다. 어, 혼자 이렇게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는 이제 최종 버전이 나오는 건가요? 죽을 때요. 죽을 때 15 돼야 되는데, 아, 15. 모르겠네요. 요즘 좀 더뎌서. 아, 아까 이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우영님은 어떠셨어요? 우영님은 그 버전을 혼자 매기시나요? 저는 사실 상도님처럼 그렇게 수치적으로 뭐 그렇게 매기진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평가를 해보면, 제가 기본학교 가기 전이 1.0이고, 졸업했을 때가 한 2.0이 되는 것 같고, 오, 지금 한 2.2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저도 만렙을 향해서 맞네. 달려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책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어,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또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하면은 그냥 뭐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남들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그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백족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 데미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제가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질문을 하진 않으셨어요. 뭐, 나로 산다는 것이 막무가내로 사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이, 그것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이 금지된 것인가, 허용된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 허용된 것을 하고 금지된 것을 하지 마라가 숙고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모두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숙고해야 한다. 이미 금지된 것은 하지 않고 허용된 것만 하는 것은 숙고의 결과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저한테 크게 다가왔는데, 이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해야 되고라는 것을 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을 했었어요. 이 작가님의 어떤 수업을 듣고 나서. 근데 저 가까운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기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그건 막무가내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 작가님의 어떤 대답처럼, 금지된 것인지 허용된 것인지 옳고 그름을 먼저 내 마음속에 지어놓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금지된 것인지 허용된 것인지를 진짜로 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숙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막무가내로 사는 것이랑 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나로 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우영님 살아오시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학창 시절에 네. 되게 어떤 확고한 도덕관념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저는 좀 그렇게 살았고
어, 그래서 저는 막무가내로 살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어, 이것은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고한 도덕적 관념으로 그냥 약간, 억제된 채 사는 것보다는 막무가내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최선의 단계가 이 숙고의 단계를 거쳐서 자기 자신을 걷는 삶이 이 최선의 단계라면, 저는 어떤 이 도덕적 관념에 갇혀서 약간 억제돼서 사는 삶보다는 그래도 막무가내로 사는 삶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궁금했냐면 혹시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대척이 굉장히 심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계셨었나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맞아요. 그거에 정확하게. 대한, 지금 네. 약간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약간 막무가내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음, 있고, 음, 그리고 그것보다는 막무가내로 사는 것보다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음.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영님 말에 붙여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영님의 경우에는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에 대한 문구에 주목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영님께서 금지라는 단어가 아마 삶에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 책에서 정말 많이 읽혔던 게 예민함이거든요. 이게 음, 시류를 읽고 변화를 읽고 어떤 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예민함은 이 책에서 말하건대 인간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고 예민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인데 저는 이게 이렇게 저는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이 예민함이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적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본학교 다니기 전까지 정말 원하는 게 없었고 원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시큰둥하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태도로 삶을 살다 보니까 어, 내 삶이 어떻게 망가져도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 기본학교를 나오고 나서 이제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고 뭐가 바보짓이고 뭐가 바보짓이 아닌지를 알게 된 이후부터 좀 예민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음, 이 예민함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니까 정말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계속 조직과 개인이 가는 거를 많이 보고 느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이 가지고 있는 어, 핵심 주제 의식은 인간이 되어 예민해지자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 제가 상도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을 하다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단계로 말했는데, 그 이유가 그, 갇혀서 사는 것보다는 막무가내로 사는 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고, 막무가내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숙고해서 삶을 사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것을 조금 빼먹은 것 같아요. 어, 그게 이제 그 이유가 갇혀서 살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아무것도 이득이 안 되고 막무가내로 살면 뭐든지 하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줘서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나한테 안 좋아질 수 있고 숙고를 한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한다면 더 이제 나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 그게 나한테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평론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제 이 어떤 제가 뽑은 그 문구가 저한테는 어떤 저의 삶에서 이런 부분 예전에는 이 부분이 어떤 억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왔다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상도님께서 그 예민함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예전에는 상도님이 약간 너무 약간 뭐라 해야죠? 약간 무딘 그런 상태였어서 더 감동 깊게 다가온 걸까요? 그렇죠. 저는 무디다 못해 정말 멍청할 정도였고 뭐 누가 내 지갑을 털어가도 모르는 정도의 정신 상태?
예, 그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여기서 담고 있는 그런 예민함이라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